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4월 11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주가지수가 기록적인 폭등세를 기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다시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기존에 알려졌던 125%가 아니라 145%에 이른다는 재산정 결과가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탓으로 읽혀집니다. 상승폭이 컸던 만큼 여진도 큰 상황인데요. 개장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깜짝 개선세를 보였으나 관세가 화두인 시장에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위의 발표는 분명히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지만 불안정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관세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5% 급락한 39,593회 거래를 마감하면서 어제 돌파했던 4만선이 다시 깨졌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3.46% 내려앉은 5,268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가 오늘 많이 떨어졌는데요. 4.31% 다시 폭락해서 16,387에 장을 마쳤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더 떨어졌습니다. 7.97% 폭락해서 3,893을 기록했고 다시 4,000선이 깨졌습니다.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는 6.32% 폭락해서 910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지수들이 다 하락함에 따라서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변동성 지수 VIX는 전장보다 21.12% 올라서 40.7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중반에는 공포지수가 무려 55 가까이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앞서 전날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개별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발표하면서 역사적인 폭등장으로 마감했었습니다. 전날 S&P 500 지수는 9.52%나 폭등해서 금융위기 시기인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 증시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마감한 바 있었는데요.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은 12.16%로 역대 두 번째로 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3대 지수가 급락 마감하면서 전날 상승폭에 적지 않은 부분을 하루 만에 다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급 변동성에 투자자들이 지쳐가는 가운데 개장 전부터 전날 폭등에 따른 조정 심리와 차익 실현 매물이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주가지수 선물은 아시아 시장부터 낙폭을 확대해갔고 뉴욕 개장 전에는 1% 이상 하락한 채로 시작했습니다. 증시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넣은 것은 대중관세가 총 145%에 이른다는 산식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백악관은 이날 중국에 대한 관세가 최소 145%라고 발표했습니다. 마약 성분 펜타닐 관련 기존에 부과된 관세 20%에 이날부터 발효된 상호관세 125%를 더한 값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전 조처된 관세까지 포함하면 145%가 넘어가는 셈이 됩니다. 백악관은 게다가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오는 $800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해서는 1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도록 소액 교역마저 관세를 인상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주가는 낙폭을 빠르게 확대했는데요. 오늘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낙폭이 7.19%까지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은 냉정해졌다며 145%라는 수치가 내일은 또 다른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가 전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국을 대상으로 90일간 상호관세를 유예하기로 했으나 중국 관세 인상으로 실효관세율은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모건 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투자노트에서 관세 유예는 도움이 되지만 불확실성을 줄이지는 못한다고 짚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이 주목한 30년물 국채 입찰은 발행 수익률이 4.81%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유예 조치를 결정한 주요 배경 중에 하나가 채권 시장의 불안이었던 것만큼 이날 입찰은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제닛 옐런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미국 국채 투매 관련해서 내가 이해하기로는 이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유예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명백하게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입찰 호조에도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한 분위기였는데요.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 마감 무렵 오름폭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예상보다 둔화하며 호조를 보였지만 관세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지표인 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3월 CPI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월 대비 0.1% 하락했고 2020년 5월 기록한 마이너스 0.1%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입니다. 시장의 전망치 0.1% 상승도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같았으면 주가를 급등시킬 만한 호재였으나 관세 불확실성이 효과를 잃게 했다며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 될 수도 있었지만 관세와 무역전쟁 때문에 그 의미가 무섭게졌다며 이번 물가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관세,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주가 등락들을 보면 업종별로는 필수 소비재만 강보합으로 버텼을 뿐 나머지는 다시 모두 하락했습니다. 에너지는 무려 6% 넘게 급락했고 기술과 통신 서비스, 임의 소비재도 4%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 7 오늘 모두 급락했는데요. 애플은 8.43달러, 4.24% 급락한 190.4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치킨 게임으로 치달으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애플이 관세의 영향을 덜기 위해 인도에서 600톤의 아이폰을 끌어오곤 있지만 중국 의존도가 워낙 커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M7 가운데 오늘도 가장 낙폭이 작았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34% 급락해서 381.3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오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시가총액 격차는 290억 달러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마감가 기준 시총이 애플은 2조 8,64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는 2조 8,3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6.76달러, 5.91% 폭락해서 107.57달러로 다시 추락했습니다. H20 칩에 대한 중국 수출 제한 계획이 철회된 큰 호재에도 여전히 관세 공포를 떨쳐내지는 못했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오늘 5.69달러, 3.53% 급락한 155.37달러로 미끄러졌고 메타 플랫폼스는 오늘 6.74%나 폭락해서 546.2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5.17% 폭락한 181.22달러로 마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의 수위를 높이면서 아마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중국 기업들은 미국 가격을 인상하거나 아예 사업을 그만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오늘 7.27% 폭락한 25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관세 유예가 있다고 해도 자동차 업계는 변한 게 없기 때문인데요.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부과돼서 이 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중국에 대한 관세는 오히려 더 커져서 경쟁이 치열한 중국 시장에서의 난관도 예상되는 상황. 이에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260달러로 내려잡았고 UBS는 무려 190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 진출하는데요. 기름 천국인 사우디에 과연 전기차가 통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다시 주가가 급락하면서 힘이 참 빠지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다시 투자의 기회가 또 오고 있습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